홍 여사는 평소 딸들한테 여성은 여성적일 때가 가장 강하다. 사회생활 할 때도요, 여성임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과 그다음에 또 이서연 사장이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란희 여사의 두 딸 모두 CEO잖아요, 그죠? 이부진 씨는 S호텔 사장, 이서연 씨는 S물산 사장인데, 포브스지에서는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뭐 경영인 100인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2022년에 이 이부진 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제 처음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매년 한 85위 이 정도에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으니까 뭐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여성 경영인이다 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 뭔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 경영인 되게 멋진데요? 네, 굉장히 멋진 이미지를 또 이렇게 구축해 가시네요. 자,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인 이부진 사장 프로필 한번 보시면요. 네네. 70년생이고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S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 누구나 다 아는 호텔입니다. 고구려 백제 아니고 다른 호텔. 고구려 백제 아닌 그 호텔. 그 호텔입니다. 그거를 운영하다가 예전에는 자연농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자연농원 오랜만에 듣네요. 영원한 그랜드. 그렇죠. 영원한 땅. 뭐 거기에 대표를 하다가 지금 호텔 사장을 맡고 있죠. 경영을 잘 못했으면은 사실 뭐 다른 분들로 바뀌거나 아니면 회사가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목격을 했는데 경영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부임 이후에 한 3배 정도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 중간에 이제 런칭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하고 고구려 말고 거기 스테이. 네, 여기가 이제 고급 비즈니스 호텔을 이제 표방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게 매출액이 처음에는 한 150억 정도였는데 거의 뭐 10년 조금 안 된 2023년에 2,100억 정도로 확. 뭐 경영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경쟁자가 없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도 잘. 네? 갑자기요? 야, 내심 지금 욕심을 내고 있어요. 예. 뉴스에도 났던 사건인데요. 네. 호텔 입구에 이제 한 모범 택시가 돌진을 해서 그 회전문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1층에서 홍모 씨가 몰던 택시가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74살 김모 씨와 호텔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전 유리문이 부서졌습니다. 그 당시 이 기사가 회전문 수리비로 4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야 될 처지에 처했었는데요. 전액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큰 거예요. 그 4억을 갖다 선뜻. 근데 왜냐하면 저런 하나의 행위가 네네. 기업의 브랜드 가치랑 이미지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네. 저게 아마 2010년대 초반일 거예요. 저 기사 나온 게. 그런데 2007년, 8년에 특검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삼성에 대한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행복한 눈물이 어땠네, 뭐 전략기획실이 어떻네, 뭐 회장님이 물러나네, 안 물러나 이런 얘기들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텔 전체나 이부진 사장 재산에 비하면 4억은 큰 돈이 아닌데 저거를 탕감해주는 저게 이제 미담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니까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룹 전체로 보고 오너일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저게 회사나 본인 이미지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결단한 거죠. 네, 이부진 사장은 이렇게 출산하고요. 3일 만에 복귀할 정도로 열정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좀 딸에게 호텔을 맡긴 뒤 그래서 석 달 동안 호텔에 좀 묵으면서 딸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알려줬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뷔페에서 식사를 하다가 야, 수저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 말 한마디 한 지적 때문에 세상에 이부진 사장은 그날부터 수저 박사가 될 정도로 숟가락만 파서 결국엔 적당한 무게의 수저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재벌 딸이잖아요. 재벌 이세인데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회사 직원들과는 굉장히 소탈하게 잘 지낸다. 왜냐면 회사가 회식을 하면 어떤 회사든지 대부분 1차는 뭐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 노래방 가는데 그럼 뭐 1차, 2차 회식 자리에도 참석해서 스스럼 없이 직원들과 어울린다. 뭐 그런 내부 평가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50대 중반이 정도 되셨죠.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 부드러운 여성 재벌의 이미지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거 있어요. 이부진 사장의 패션도 눈에 띄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평소는 좀 단아하면서 세련된 패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 근데 보시면요. 이 옷 가격대가 대충 얼마 정도로 보여지시나요? 이 의상이 10만 원대 의상이라는 거. 우와.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비싼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이템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뀐다. 저기 6천만 원은 뭐예요? 16,000원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있어요. 옷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지만 액세서리만큼은 가문의 뭐 어떤 품격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을까. 옷 색상도 뭔가 좀 차분한 컬러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나 뭐 그레이, 블랙? 이렇게 액세서리도 블랙을 착용하고 있는데 튀진 않죠. 근데 그냥 검정색 입었어요. 입는데 꼭 디테일 하나가 있어요. 금장으로 지퍼가 있던가 어떤 포인트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구나. 절제된 색상이나 고급스러운 소재 같은 거, 그리고 심플한 세련한 디자인, 이런 올드머니 룩이라는 거를 즐겨 입는다.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얘기냐면 대부분은 이제 재벌 2세, 3세들이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들이 강남에 있는 H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유학을 보내면 한국에 이제 인맥 베이스가 없고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니 한국에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놓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집도 그 고등학교가 있는 대치동으로, 원래는 한남동 살았는데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모유 수유를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게 도와드리는 간호학박사 조정숙입니다.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아동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육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그때는 3개월쯤에 만났거든요. 아기 낳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 팔도 안 올라가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몇 개월 먹이실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먹이겠대요, 적어도. 근데 집에 딱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응접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차렷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 귀티가 나고 잘 배우셨다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또 이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해외 나가실 경우에도 가서 유축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랑 못 가니까 밤에 유축을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얼려서 박스채 해가지고 2-3박스를 그렇게 해서 먹이시고. 편지는 이제 제가 마지막 30개월 하고 나서 그 단유증을 드려요. 제가 이제 선물로 엄마들 모유수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상장처럼 그거를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편지를 한참 후에 지인이 아기 낳은 걸 보면서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쓰셔서 선물하고 비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요. 뭘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이 궁금해. 네. 선물이 궁금해. 근데 그 우리 저 이부진 사장께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부진 사장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30대 후반에 낳으셨대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아들 있겠네요. 바보일 예. 수밖에 없겠죠. 좀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어렸을 때 마트 그 시식 코너에서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근데 저기서 이제 막 때를 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좀 사랑스럽게 타이르는 표정이 이제 공개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 한 장 저기 맨 우측에 있는 거죠. 네네. 이부진 사장이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저렇게 깁스를 했는데 아들이 저기다가 엄마 사랑해. 그래서 저가 사진 한 장 자체가 인터넷에서 이부진 네, 사장이 난리가 다친 났었죠. 거예요? 네네. 저 아이가 적어준 거예요? 네, 아이가 예. 저거. 아들이 이제 근데 뭐
그리고 저도 이런 사진들 많이 접해봤는데요. 뭐 간간히 아드님 학교 입학 사진이나 졸업식 참석해서 이렇게 꽃다발 들고 계시는 사진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아드님 하계회도 꼬박꼬박 참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셔서 몇 년 전에는 이제 오빠이시죠. 이재용 회장 가족과 함께 야구 경기도 보러 가시고 이제 아들과 미국 NBA 경기도 직관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배우 고소영 씨랑 찍은 셀카도 엄청 화제였던 거 아세요?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 토크 콘서트를 들으러 갔던 건데요. 정말 얼마나 바쁜데 그 와중에도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이분 이런 강연도 찾는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삶이 부럽네요. 재벌 가수 태어났으면 저도 인성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 이부진 사장이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이부진, 이서연 두 딸을 양육해 데리고 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쩌면 그 얘기도 나오지만 좀 외롭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학도 가고 둘째 형하고도 9살 차이가 나거든요. 형제들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매년 있는 CES에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기자들 앞에 우리 딸도 자랑 좀 하겠다 하면서 팔짱 끼고 나타나면서 두 딸들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딸들한테도 경영에 직접 나서게 해서 경영 능력도 시험받고 그래서 아들, 딸 구분보다도 딸들한테도 동등한 능력을 부여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여성 주식 부호 3위에 올랐던 이서연 사장. 그분이 이부진 사장님의 여동생이시잖아요. 네. 어떤 분이시죠? 아마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쭉 홍라희 여사라든가 이부진 사장은 그냥 언론에도 많이 보여가지고 아 저분 하면 딱 이제 얼굴도 떠오르고 이름도 알고. 그쵸.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서연 사장은 언론이나 이런 데는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 이제 프로필을 보자면은 그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기서 이제 디자인 전공하셔서 그래요? 그 8초 스파 브랜드 중에 네. 그거 이제 런칭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런칭을 해가지고 이게 3년 만에 연매출 6천억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분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경영일선에 복귀해가지고 지금도 뭐 일하고 계신데 언론에만 잘 노출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선이 좀 굵어 보이지 않나요? 인상이 좀 선이 굵어서 리틀 홍라이라고 불리고 지금 이제 미술관을 네네.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사의 제 자녀들 중에 네네.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 아, 그래요? 네네. 오빠랑 이제 언니는 이제 그렇게 안 됐는데 자녀가 4분이나. 어이구. 게다가 또 미담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경쟁업체인 D사가 의류 사업 매각하면서 아동 의류 기부 사업까지 중단 일이 있었었거든요. D사. 맞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서연 사장이 두말하지 않고 S그룹 아동 의류를 기부했다. D사의 그 브랜드가 뭐였냐면 이제 말 타는 거 로고 있는 그거 있죠. 폴땡. 네, 그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서연 사장은 운영하던 브랜드가 뭐냐? 자전거 타고 있는 핀땡. 라이벌, 나름 라이벌이었는데 한국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는데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해줬다고 해요. 뭐 흔쾌히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좋아. 요때야.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재벌가에서는 유독 S그룹 딸들이 경영 전반에 좀 많이 나서는 것 같아요. 기업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도 네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네네. 100대 기업들 중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제일 높은 기업이 S라고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